안녕하세요, 진모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0대 초반인 여성의 설계안을 갖고 왔는데요. 사실상 이 30대 초반의 설계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30대 중반, 후반, 40대, 그리고 뭐 20대, 10대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설계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연령대에든 가장 적절한 실비가 아니고서야 종합건강보험으로는 이 정도만 설계를 일단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설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보험료라는 것은 보장을 내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정비를 하는 것인데 내가 해당하는 그 보장 대비 보장에 대한 이 보험금을 줄이면 보험료도 줄어들고 높이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가장 적절한 보장을 설계를 하면은 적절한 보험료가 나오겠구나라는 어느 정도의 대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 설계안 같은 경우에서는 한 5만 원이에요. 5만 원. 5만 원, 6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4만 원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설계를 했을 때 이 정도 설계 아니면 의료 실손 보험 뭐 이제 09년도 이전 거를 갖고 계시는 분이던 09년 이후에 표준화 실손 의료 이후의 거를 갖고 계시던 13년 이후 것이던 아니면은 현재의 착한 실손을 갖고 계신 분이던 어떠한 분이든 간에 종합건강보험이 조금 잘못 가입되었거나 내가 이 정도의 종합건강보험을 갖고 있고 싶다라는 분에게는 딱 요 정도는 가입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가족력이 있거나 기왕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거에 맞는 수술비를 혹은 진단비를 혹은 후유장애를 더 탑재를 시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적인 요 정도로 설계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설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진구 측이 가장 많이 의뢰를 해주는 게 가성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내가 내는 보험료 대비 보장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걸 항상 고민을 하는 저입니다. 그래서 요 보험 자체도 그러한 고민에서 많이 가입을 시켜드렸고 지금도 가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상품인 거죠. 이 무해지형이라고 써 있는 이 상품은 이제 9월부터는 판매가 아예 되지를 않아요. 금융감독원에서 무해지형이라고 하는 무해지환급형이라는 것을 판매하지 말아라. 소비자에게 혼동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무해지환급형 50% 이상인 것만 판매를 해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에게 불리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나는 적은 보험료를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은 게 일반적인 소비자의 마음인데 더 이상 아낄 수 없다라는 거죠. 왜? 무해지환급형은 그만큼 아낄 수 있었어요. 일반형 대비. 30% 40%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근데 만약에 해지환급금을 50% 이상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 그만큼 보험료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무해지환급형으로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아주 싸게 가입할 수 있는 거는 8월까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해당 상품의 이름은 롯데손보의 더끌림 건강보험이라는 보험입니다. 자, 결론부터 30년 납이시고요. 90세 만기 비갱신형의 무해지환급형입니다. 자, 보험료가 얼마예요? 보험료가 5만 35원, 딱 5만 원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5만 원. 30년 내고 90세까지 보장을 받는 거예요. 몇 살이냐면 31세, 보험 나이로 31세인 89년생 여성에게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 5만 원이면 6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시고 90세까지는 그냥 그대로 보장만 받는 거예요. 당연히 납입하는 기간에는 당연히 보장을 받죠. 자, 그럼 설계안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겠는가를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지금껏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것처럼 사망보험금,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기타, 운전자, 실손 이런 식으로 보험의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는데 현재 이 보험에서는 운전자는 빠지게 되죠. 실손에 대한 내용도 뺄게요. 자, 기타와 입원비도 뺄 거예요. 왜? 입원비 같은 경우에서는 이 효용성에서 봤을 때는 조금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입원비는 안 넣어드린 지가 참 오래됐고, 원하시면 넣어드립니다. 일반적인 1일부터 지원받는 질병 상해 입원 일당이든, 아니면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이든, 아니면 중환자실 입원 일당이든, 원하시면 넣어드리지만 저는 원칙상 빼드려요. 자, 일단 이 보험의 기본 계약. 뭐냐면 최소 필수 연계 이거는 넣어야지만 내가 정말 넣고 싶은 이러한 담보들을 넣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보험은요 질병사망보험금 3천만 원을 탑재를 하거나 아니면 상해사망보험금을 1억 5천 2억 이상 넣어야지만 설계가 돼요. 하지만 나이가 어리신 분에게는 질병사망 3천을 전기납 형태 30년 내고 30년만 보장받게 하게 되면은 보험료가 1290원이면은 다 완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최소 필수 연계로서 내가 꼭 필요한 내용 사항들을 탑재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질병사망보험금이 3천만 원이에요. 자, 최소 필수 연계.
그럼 질병 사망을 3천만 원 정도 설정했으니 상해 사망도 3천만 원 정도 설정하자. 500원밖에 안 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사망하시던 이렇게 사망하시던 질병으로 사망하시던 아니면 상해로 사망하시던 3천만 원을 확보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후유장애가 먼저 나와요. 상해 후유장애 3%부터 지급받는 거예요. 고도 후유장애 80%부터가 아니라 3%부터. 골절 하나, 내가 손가락 하나 부러져서 골절로 인해 수술을 했어요. 핀 삽입하고 핀을 빼거나 핀을 안 삽입하고 안 빼거나 그냥 수술이라는 것을 만약에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 완치가 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나게 되면 해당하는 골절로 인해서 후유장애 검사를 한 번 더 하고 후유장애 진단이 나오게 되면 후유장애 진단서가 나오고 해당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있어요. 보통 골절 한 부위당 5%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5천만 원 가입했어요. 손가락 하나 부러졌어요. 여기 골절, 마디 골절이 났어요. 그러면은 5% 곱하기 5천, 250만 원이 추가적으로 6개월 뒤에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 골절 당한 적 있는데 라고 하신 분 중에서 나 옛날부터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나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 안 했네?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해당하는 것도 청구를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받을 수가 있다면 도전해보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러한 내용상이다. 후유장애라고 하는 게. 자, 그럼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를 5천만 원 3%부터 받을 수 있게끔 설계가 된 것이고 질병 후유장애라고 또 있어요. 3천만 원이 최고 맥시멈으로 탑재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3%부터인데 질병 후유장애는 80세 만기로만 설정을 한다. 왜 그러냐면 효용성 때문에 그래요. 얘를 3,000 설정했을 때 80세 만기하면 4,620원이잖아요. 이거를 90세로 하게 되면 보험료가 한 3배 이상 뛱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80세 정도까지만 보장을 받게 해서 질병 후유장애 대표적인 추간판 탈출, 디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치매라든지 해당하는 거를 따로 치매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질병 후유장애 3% 이상인 거를 가입을 해서 중등도 치매라든지 아니면은 중증 치매라든지 정말 뚜렷한 심한 치매라든지 해당하는 진단비를 이 질병 후유장애 진단비로서 대체를 한번 해보자라는 목적입니다. 이거는 어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요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회가 될 때 이렇게 가입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후유장애 설명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진단비예요. 진단비의 대표적인 건 바로 뭐냐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3대 질병이라고 하죠. 암, 뇌, 심장. 다시 한번요. 3대 질병이라고 해요. 암, 뇌, 심장. 그러면은 암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고해감, 일반암, 유사암이 있어요. 소해감으로 분류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반암 대표적인 뭐 위폐, 간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일반암을 다 말해요. 고해감 같은 경우에서는 대표적으로 백혈병이 있을 수 있고 뇌암, 뼈암, 뭐 여러 가지 몇 가지의 고해감이 있어요. 정말 돈이 많이 드는 것들. 그리고 유사암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암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갑기경제라고 해요. 자, 그러면 내가 암보험을 가입한다고 했을 때 혹은 암 진단비를 설정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설정해야 되는 게 바로 뭘까요? 모든 거를 다 보장을 해주는 일반암을 먼저 세팅을 하고 그 다음이 유사암, 아까 말했던 갑기경제에 대한 이 유사암을 설정을 높게끔 설정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고해감은 원하시면 설정하되 일반암에 포함이 되니까 구태여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암 진단비가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그럼 고해감 진단비는 일반암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따로 설정을 해주지 말자. 자, 유사암 진단비는 해당 보험증권에서는 1,000만 원까지 한계가 됩니다. 이 롯데손해보험 말고요. 농협손해보험이나 MG손해보험 유사암 진단비가 더 높게 탑재가 돼요. 하지만 기타 여러 가지 내용 사항들을 다 탑재를 시켜서 이쁘게 만들거나 아니면 보험금 지급에 대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따져봤을 때에 저 같은 경우는 MG나 농협손해보험보다는 롯데손해보험이 가입했을 때 소비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유사암 진단비에 대해서 조금 더 손해를 본다 손 쳐도 이렇게 가입시켜드리는 게 더 만족도가 높더라. 만약에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 친구님 저는 농협손해보험이 무조건 좋아요. 저는 MG손해보험 무조건 좋아요. 원하시면 설계해드릴 수 있어요.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뇌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예요. 따로 뇌졸중, 뇌출혈 넣지 말자.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탑재를 시키게 되면 범주가 가장 넓으니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탑재시키면 뇌졸중 포함되고 뇌출혈 포함이 되니까 따로 탑재를 시키지 말자라는 게 요 보험 설계 안에 대표적인 내용 사항이고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뇌졸중이나 아니면은 뇌출혈로서 어떠한 가족력이 있거나 이렇게 된다면 따로 탑재를 더 여기서 얹으면 돼요. 정비를 해서 보험료가 늘어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 원이고 뇌졸중 1,000만 원 뇌혈관에 포함. 뇌출혈 진단비 똑같이 뇌혈관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심혈관절환 진단비라고 하게 된다면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말해요. 똑같아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요만큼인데 급성심경색 진단비 요만큼이에요. 이만큼을 다 아우른단 말이죠. 협심증을 포함을 합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요. 급성심근경색은 당연히 협심증을 포함을 하지 않죠. 자, 그러면 이 심혈관질환 진단비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랑 동일한 말로 사용할게요. 심혈관질환 진단비 1,000만 원 탑재를 시키면 급성심경색 따로 탑재 안 하고 심혈관에 포함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적인 진단비 5가지를 다 설정한 것 같아요. 아까 3대 질병 뭐라고요? 안 까먹었죠? 암, 뇌, 심장. 그리고 나서 2가지의 진단비 뭐 있어요?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이 5가지 까먹지 마세요. 대표적인 5가지의 진단비입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한 진단비를 다 탑재를 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바로 뭐냐? 수술비예요. 수술비. 뇌경색증, 그다음에 이 급성심경색증 혈전용의 치료비는 200만 원씩 이 덧걸림 건강보험에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 아주 저렴하게 탑재가 가능해요. 그래서 넣어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수술비는 대표적으로 상해 수술비가 있고 질병 수술비가 있습니다. 수술비의 종류에는 일반 질병, 일반 상해 수술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 수술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빵빵대 수술비가 있어요. 이 보험 증권은 상해 수술비는 일반 상해 수술비와 종 수술비를 결합시켰고 질병 수술비는 일반 질병, 종 수술비, 그다음에 빵빵대 수술비, 64대 질병 수술비를 결합시킨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도 보험료가 5만 원밖에 안 나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괜찮은 보험료이지 않습니까? 비갱신형인데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해 수술비 50만 원에서부터 800만 원까지 그러면은 최소 50부터 850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병 수술비는 30에서부터 830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이 암 수술비는 어디에 해당되냐? 일반 질병 수술비 플러스 5종 수술비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830만 원이 지급된다라고 쓸 수 있을 것 같고, 자, 뇌혈관과 심혈관 같은 경우에서는 암 수술비는 대표적으로 관여를 많이 하거든요. 관여이 뭐냐면은 메스를 가지고 여는 거예요. 근데 이 암 수술이 아닌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수술은 열지 않고 비관열, 관삽입하는 수술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카테터 수술이 있죠. 이 협심증에 대해서. 자, 그러면 얘는 관열과 비관열 수술로 나눠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종수술비에서는 이 관열과 비관열을 나눈단 말이죠. 관열 수술은 5종에 해당되지만 비관열은 3종에 해당돼요. 600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혈관질환은 수술비를 따로 1,000만 원, 1,000만 원씩 넣어줘요. 왜? 혈관질환 진단비는 최초 1회만 받을 수 있고 이거는 이 따로 뇌졸중과 뭐 급성심근경색 이런 거 탑재하지 않았고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1,000만 원씩만 탑재를 1회만 받게끔 설정을 했으니 수술비는 회당 지급권이거든요. 그리고 보험료도 싸요. 그러면은 수술비로서 조금 더 탑재를 해서 잘 받을 수 있게끔 설정하는 게 더 낫겠구나라는 게 저의 주장인 거죠. 그러면 수술비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일단 비관열 수술일 때 질병 수술비 30 나오고요. 그다음에 3종 수술비 200만 원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허혈성 뇌혈관에 대한 이 1,000만 원, 1,000만 원은 관열, 비관열 둘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64대인 여기 뇌혈관, 그다음에 심장 뇌혈관 같은 경우에서도 관열, 비관열 다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30 더하기 200, 230이죠. 1230이죠. 1730이죠. 1730. 뭐가? 비관열일 때. 그러면 관열 수술은 여기다 얼마만 더하면 된다? 200만 원이 800만 원 되니까 600만 원만 더하면 돼요. 그러면은 얼마예요? 총 2330 맞죠? 600 더하니까 맞아요. 똑같아요. 밑에 있는 여기 심혈관 같은 경우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관열 수술할 때는 2,330만 원인데 비관열일 때는 1,730만 원을 지원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내가 뇌혈관 질환에 걸렸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 원 나오고 수술비가 1,730만 원부터 관열 수술을 하게 되면은 2,230만 원까지 나오니 최소 2,730만 원부터 3,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 설계안이라는 거죠. 수술비 같은 경우에서는 회당 지급권이니까 정말 괜찮은 설계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종수술비는 웬만한 것들은 다 포함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치액이나 요실 같은 건 당연히 빠지게 되고 생보사건을 그대로 사용하는 뭐 메리츠화제라든지 이런 곳의 종수술비는 조금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일반적인 종수술을 일컬을 때는 저는 이 종수술비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다음에 64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하나씩 읽기가 어려워요. 18대 질병 같은 경우에선 당뇨, 고혈압, 간질환, 위, 십이지장 궤양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을 들어가게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심장 뇌혈관은 좀 전에 설명드렸고, 4대 특정이라고 하게 되면은 백내장, 녹내장, 관절염, 생식기 질환. 백내장 이런 거니까 보험금이 되게 싸죠. 2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리고 위에 있는 요 백내장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있는 질병수비 30만 원에서도 포함이 되고 종수비 20만 원 포함됩니다. 다 합산 지급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갑상선 질환 수술비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39대 특정 질병 수술비 100만 원인데 뭐가 들어있냐면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염, 축농증. 이 편도염으로 제가 요번에 한번 받아들인 적이 있거든요. 요 편도염 수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쭉쭉쭉 되게 뭔가 되게 많아요. 많은 것들을 대표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뭐 유방의 양성 신생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여성 남성 양성 종양이라든지 생식기의 양성 종양이라든지 그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뭐 약관을 열게 되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추간판장의 디스크 질환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보세요. 64대 질병 수술비와 종수술비와 질병 수술비를 결합하게 되면은 정말 좋은 수술비 플랜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진단비는 일회성이에요. 딱 일회성. 진단비를 많이 암 진단비 2억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의 가치관은 1차적으로는 실비를 갖고 있으니까 병원비 돌려받는 실비를 갖고 있으니 그 다음으로 내가 쌓아줄 수 있는 거는 대표적인 진단비 적정 금액 탑재하자. 뭐 2천에 1,000이든 2천에 2천, 2천이든 3천에 2천, 2천이든 3대 질병 적정 금액 탑재하고 후유장애 적정 금액 탑재한 다음에 수술비로서 내가 세팅해 줄 수 있는 것만큼 세팅을 잘해 주자. 이 수술비가 오히려 실비보다 더 효자 노릇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회당 지급이라는 것이 되게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골절 관련돼서 골절 진단비 얼마부터 30만 원에서부터 5대 골절이니까 130만 원, 골절 수술비 10만 원에서부터 110만 원.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은 탑재가 안 됩니다. 덧끌림 건강보험에서요. 그래서 가족 일상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서는 따로 주택화재 보험에다가 결합을 하거나 운전자 보험에 결합을 하거나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은 가족분 중에 누구 하나가 있거나 대표적인 가족분들 그렇게 있어야만 해요. 이렇게 했을 때 보험료는 5만 원이라는 거예요. 5만 원. 적정 보험료라고 생각합니다. 무해지환급형이기 때문에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는 해지환급금이 없고요. 납입이 종료가 된 30년 차가 1,800만 원 되는데 그때 만약에 내가 해지한다면 88%의 해지환급금이 생겨요. 돌려준다라는 게 아니에요. 해지를 하면 준다라는 거예요. 해지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가져가야 되죠. 끝까지 가져가게 되면 해지환급금이 다시 얼마가 돼요? 0원이 되는 순수 소멸형 보험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보험료 납입 면제. 대표적인 거는 뭐가 많지만 외에는 암, 뇌, 심장 일반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일 때는 납입 면제. 이거는 하나 각각 어떤 거 딱 하나라도 걸리게 되면은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입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기 간경화, 말기 신부전,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일 때 납입 면제인 상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가성비를 따지는 보험을 굉장히 좋아해요. 매월 항상 계산을 해봐서 이게 가장 가성비 있겠다, 이게 가장 가성비 있겠다라고 하는 보험들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 정도 보험, 종합보험 딱 하나쯤은 갖고 있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설계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설계안은 이러한 상담을 좀 받고 싶으시면은 위에 보시면 진코치 카카오톡 그다음에 핸드폰 번호 있죠? 이쪽으로 문자나 카톡 주시면은 제가 상담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돌아갈게요. 감사합니다.